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성탄절인 모레는 저녁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가 탁합니다. 강서구와 사하구 등 부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덜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으로 내리던 비나 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창원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단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앙버스 차로제. 해운대 동래 구간에 이어서 요즘은 동래에서 서면까지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 차도와 보도 구분 없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앙버스 차로제 공사가 한창인 부산 교대역 인근입니다. 새로 깔린 아스팔트 위로 차선과 차량 정지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개 방향에서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가 서로 뒤엉킨 채 우왕좌왕하며 오갑니다. 운전자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지만 그저 알아서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차선이 없으니까 저녁이나 이럴 때 좀 불편하죠.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이 차량 백목호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몰려 있어 보행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 새로 깔린 아스팔트 때문에 횡단보도가 없다가 부산시가 부랴부랴 뒤늦게 도색을 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인도 곳곳이 파헤쳐져 보행 환경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길이 다 파헤쳐져 있으니까 뭐 지나다니는데도 그러고 막 기계들도 있고 이렇게 길이 확보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사이로 막 이런 데 다녔어요. 이런 길로 아주 좁은 길로. 부산시는 지난 9월부터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6.6km 구간에 BRT 공사를 진행해 오는 30일 개통 예정입니다. 넉 달간 공사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은 방치해버린 셈입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서면 광무교에서 서구 충무교차로 구간 등에 BRT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시민을 위한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6년 넘게 빈터로 남아있던 옛 부산 외국어대학교 땅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공공개발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꽉 들어찼고 캠퍼스는 젊은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지난 2011년 활기찼던 남구 부산 외국어대학교 모습입니다. 학교가 금정구로 이사 간 지 6년. 건물 외벽은 모두 뜯겨져 나갔고 폐쇄된 건물에는 낙엽과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사라지자 자연히 상권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유령 캠퍼스에는 해마다 각종 개발설이 난무했지만 모두 말로만 끝나면서 주민과 상인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 결국 부산시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사업자 물색에 나선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3만 제곱미터 땅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아있는 집이 8, 9집밖에 없어요. 또 엎어질까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우려스럽죠. 정말 진정성 있게 준비를 한 것 같으면 계약서를 서로가 이제 빨리 계약서를 쓰는 게.
LH가 구상한 개발안은 크게 주거와 공공시설로 나뉩니다. 전체 면적의 38%는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주택이 들어섭니다. 32%는 청년 창업시설, 공공기관이, 나머지는 도로와 녹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LH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은 민간주택 300여 가구가 유일해 공익사업 성격의 개발로 분석됩니다. 공공기관 행정타운도 반영을 하고 협업해서 그다음에 업무시설의 이런 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전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토지 용도를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고 공공기여금은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이 불붙은 가운데 다주택 처분 타깃이 고위공직자에서 총선 출마자에게 넘어오는 모양새라는 소식입니다. 부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고 상당수는 서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동산 역풍이 어느 쪽에 미칠지 예측 불허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보행혁신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성하려던 아이들 보행 자유구역 사업이 민원 등으로 인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을 폐지하는 사업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시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주한미군이 부산항 8부두의 생화학 방어 시스템인 센토 지원을 목적으로 생화학 물질 시료를 들여온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이 2016년에 했던 8부두의 시료 반입은 않겠다는 공언을 어긴 사실을 인정한 셈이어서 미군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8부두 미군 부대 세균 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 대책위는 주한미군 8부두에서 생화학 관련 실험시설 일체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부산광역시 폐지수거 노인 지원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요. 연구팀은 부산의 65세 이상 폐지수거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중 7명을 심층 인터뷰했는데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부산시가 파악한 재활용품 수거 노인은 1,7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폐지 수입이 10,000원 미만인 경우가 37%에 이르렀고 10명 중 4명은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 미술의 현 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는 문화공간, 바로 부산시립미술관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신임 부산시립미술관 기혜경 관장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취임 한 달이 조금 지난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부산과의 인연은 거의 없지만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강조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든가 그다음에 부산국제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들을 10분 활용한다고 한다면 부산시립미술관을 조금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술관의 운영 관리자에서 미술 연구와 현장 업무 등 폭넓은 경험을 가진 기혜경 관장은 짧은 시기에 부산 미술의 현황 파악을 끝내고 앞으로 미술관에 나아갈 방향으로 글로벌이 아닌 글로컬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글로벌에서 글로컬로 바꾸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힘,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세우고 그것들을 프로모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은 물론 직원들과도 함께하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소장품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교육이나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미술관을 플랫폼 삼아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터전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문화계를 이끄는 미술관의 수장으로 지역의 젊은 미술인들이 미술관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힙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젊은 기획자나 젊은 작가들이 발붙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미술관의 주인인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을 당부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전시,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문화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주 찾아와서 불편한 것들 저희한테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좋다라고 느끼신다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울산 경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도 간 연결 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유흥가와 관광지, 등산로 등 음주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의 42%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드론이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 단속 현장에도 활용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이 밀집된 농공단지 위로 드론이 비행에 나섭니다. 한참을 비행하던 드론이 한 공장 굴뚝에 머물러 대기를 채집합니다. 이렇게 채집된 대기는 이동용 측정 차량으로 보내지고 차량에서는 벤젠이나 톨루엔 등 17가지의 오염 물질을 분석합니다. 드론에는 측정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돼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 7가지 유해 물질 수치를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드론을 이용해서 거기 범위를 좁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의심 사업장에 감시단이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일이 사업장을 찾아가 단속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의 대기 배출가스 사업장은 5,400여 곳. 지난 3년 동안 단속한 사업장은 한 해 200여 곳에 못 미치는 583곳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첨단 장비의 투입으로 단속 시간이 줄어들고 암행 단속이 가능해지는 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밀집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 등의 고농도 대기 오염원을 추적해서 지도 점검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특별 단속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문중원 기수의 유족이 한국 마사회 김낙순 회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문 기수의 유족은 지난 21일 정오 경기도 과천시 레츠런파크 서울 경남공원 정문에서 문 기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유족은 한국 마사 회장을 만나기 위해 본관으로 향했지만 거듭되는 요청과 하소연에도 마사회는 경찰을 통해 본관을 막아선 채 유족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여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9월 18일 우체국을 사칭하며 70대 여성 B씨에게 전화해 당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돼 은행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속여 현금 880만 원을 찾아 연산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건당 1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가 넣어둔 현금을 모두 꺼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한 에어컨 보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창고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배전반에서 전기가 누전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원주 DB와의 원정 경기에서 91대 73으로 패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부산 KT는 전반을 40대 34로 앞선 채 끝냈지만 양홍석과 알손튼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나머지 선수들이 상대 수비에 막혀 후반 들어 역전을 허용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11월 말부터 7연승을 달리며 한때 시즌 3위까지 올랐던 부산 KT는 에이스 허훈의 부상 공백 속에 최근 3연패를 기록해 5위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내년 시즌을 대비한 스프링 캠프를 호주 애들레이드에 차리기로 했습니다. 호주 프로야구 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롯데자이언츠의 선수와 직원 80여 명이 다음 달 말부터 한 달 동안 호주 남부 도시인 애들레이드에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들레이드는 롯데와 같이 자이언츠라는 이름의 프로야구단에 있는 도시로 3,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홈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부산교육청이 주관한 제12회 교육 메세나탑 시상식에서 메세나탑을 수상했습니다. 교육 메세나탑은 교육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한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5년간 티볼 보급과 야구 강습, 수학교재와 책상 기부 등을 꾸준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이대호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수천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모교와 지역 야구부에 기부해 교육감 표창을 함께 받았습니다. 제282회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오늘 4차 본회의를 끝으로 42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 조례안과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55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돼 51건이 가결됐습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함께 진행돼 부산시 12조 5,906억 원, 부산교육청 4조 6,059억 원의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0 온리 민생경제를 슬로건으로 실국 분부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 열리는 내년도 시정보고회에는 오거돈 시장과 주요 간부, 산하 공기업과 출자 기관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시정 운영 방향과 과제를 토론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의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대학들과 함께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과 공유 대학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총 사업비 1,080억 원의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공간을 활용해 대학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유대학 유니파크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분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시민 헌장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선포하면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가 탁합니다. 강서구와 사하구 등 부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추위 걱정은 덜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단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륙 곳곳으로 내리던 비나 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부산은 온종일 맑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창원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인 수요일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단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